네, 지금까지 공부하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데 우리 스페셜 에듀에서 파이널 특강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파이널 특강은 핵심 체크와 백선을 함께 정리하는 건데 취지를 좀 말씀드려보면 요거예요. 일단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유형화가 돼 있어요. 정형적인 문제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것들 쭉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 정형적인 문제 중에서 꼭 출제자가 정답으로 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자가 아무거나 정답으로 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정답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나머지 지문들을 배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출제 의도를 알면 정답이 쉽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민열 강의에서는 우리 키워드 암기법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키워드 암기법으로 있는 것들이 그 출제자가 정답으로 삼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핵심 체크로 우리 이제 문제 밑에 핵심 체크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핵심 체크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선의 문제 유형과 그다음에 핵심 체크 이 내용, 그 핵심 체크를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으면 뭐 절대 붙는 거죠. 절대 붙는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사실 이제 미니얼 네이버 밴드, 민법은 미니얼 그 밴드에 보면 사실은 어떤 때는 이런 질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것들이 뭐냐 그러면 시험용으로 이제 물론 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 가능해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합격하신 뒤에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민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이버 밴드에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 없는 것들도 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리는데 문제는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는 시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일 잘 분석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이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넣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벗어나는 것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죠.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내가 이거 괜히 질문했나 이런 생각 드실까 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시험 붙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한 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끼고 정답되는 거. 그리고 나중에 문제 푸실 때도 그 정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많이 봤던 것들을 정답으로 꼽으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요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 또 그렇게 문제와 자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1강으로 갈 건데요. 제1강 권리변동에서부터 시작되죠. 네, 보시면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일단 법률행위 그랬는데 여기서는 쫙 봐보세요. 어떤 걸 물어본 것 같아요? 맨 처음 제일 궁금한 거. 민법은 미니얼, 네이버 밴드 질문이 뭐예요? 동처리가 상추에 취해 그거였잖아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동처리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어. 요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러면 5번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죠. 보이죠? 네, 증여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니다. 근데 또 간혹 이런 걸 놓치는 분들이 계세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다시 놓치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이다.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사가 있다니까요. 증여를 일방적으로 증여자가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주면 못 받지만 또 주겠다고 해도 받는 사람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잠잔 거 아니고요.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다고. 네, 그랬죠. 요렇게 기억합니다. 동의, 철회, 상계, 주인, 취소, 해제, 해지, 채무 면제, 포기. 이 포기가 4포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4포기. 4포기가 한번 봐볼까요? 이 포기들 제한물권 포기. 제한물권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포기는 주인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공유 지분, 또 합유 지분 포기하는 거. 요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공유 지분 포기도 그렇고 합유 지분 포기도 그래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 다른 합유자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맞네요. 또 봐보세요.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한테 나 취득시효 완성했지만 포기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하고 구별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잖아요. 유죄상소,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속의 포기, 소유권 포기.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되죠. 됐죠? 그래서 요거 받으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제 보시면 1번부터 계약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맞죠?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그랬는데 근데 이걸 외우는 문제가 아니죠. 계약이 뭐예요? 합의잖아요. 합의하는 게 계약이죠. 계약금 주는 것도 계약이다 하는 게 뭐라고요? 합의하고 주니까 계약금 1억 주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주는 거니까 이 계약도 계약이 맞죠. 네,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거 한번 봐볼게요. 매매 예약 그랬어. 매매 예약. 미리 하는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약자가 들어가면 계약이에요. 합의자 가는 것도 계약이고 증여도 계약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잘 아는 거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이거 다 아니까 이제 됐는데 2번 지상권 설정행위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다 그랬는데 우리 처분행위 그러면 물권행위가 처분행위죠. 근데 우리 물권행위 그러는데 소유권 양도만 물권행위가 아니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뭐 지역권 설정도 마찬가지죠. 저당권 설정 다 물권행위죠. 제한 물권 맞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된다. 그래서 처분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지상권 설정자도 마찬가지죠. 주인이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요거를 주물권행위라고 하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권행위와 주물권행위를 합쳐서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채권 양도가 처분인 건 좀 이해가 쉬운데 채무 면제도 처분인 것은 봐보세요. 채권자가 채무 면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채권은 처분돼서 없어져 버린 거지. 채권자 입장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물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에요.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또 간혹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걸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죠.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다. 효력 요건. 자격 증명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아주 또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시는데 요건 또 뒤에서 보니까 한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파이널 핵심 체크 먼저 거기다 제목을 하나 달자면 권리 변동이에요. 근데 권리 변동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러면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하고 포기했네. 네, 이렇게 되죠. 포기했어. 여기서 제한물권 포기 하나만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취득효익의 포기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쓴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유죄상소, 유죄상소. 포기는 여기다 두 개를 써놨는데 따로 외워야 되니까 써놓은 거예요. 유죄상소. 이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넣어놨는데 최고. 간혹 우리 많이 놓치죠. 최고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맨 먼저 우리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거 뭐 있어요? 무권대리가 있을 때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가 있잖아요. 추인하실래요? 거절하실래요? 물어보잖아요. 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수익의 삽실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받으실래요? 마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런 최고가 있는데 이 최고는 이게 의사표시가 아니죠.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되죠. 준법률행위. 근데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다 그랬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한 거 법률행위, 계약과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지만 그가 아닌 것들은 다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아닌 걸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준하는 거지 법률행위는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 규정이죠. 근데 법률행위처럼 처리하라 그래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되는데 이 최고가 봐보세요. 무권대리 상대방이 최고를 했는데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면 그 효과가 생기지만 확답이 없어요. 그러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법에다 정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최고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모르겠으면 동철이가 상추에 취해 채무 면제가 포기했어. 아니니까 이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력요건과 관련해서 효력요건이 있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아니죠. 그냥 자격만 증명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당목이는 우리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확가적사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간에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알겠는데 그 뒤에 이제 글에 나오는 거 봐보세요. 의사표시 뒤에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만약에 봐보세요.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권대리가 되잖아요. 협의 무권대리는 무효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있었어요. 아직 허가 받기 전에요. 무효죠. 근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되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이 많네요.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 성취가 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겨. 시기부 법률에서 기한의 도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첫 시간에 공부한 거 말고는 다 효력 요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것은 이게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이렇게 했네요. 무효인 것은. 근데 반사회질성이 나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사실 제가 이제 좀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외운 게 뭐가 있어요?
강강세비죠. 강강세비는 뭐가 아니라고요? 반사배질생이가 아니야.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니까. 강강세비, 강박, 강대지평면탈, 세금포탈, 비자금임치. 요거잖아요.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먼저 강박이네요. 강박은 아니지. 강대지평면탈도 아니지. 그다음에 쭉 보니까 모르겠는데 비자금임치는 아니지.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두 개는 유명하죠. 부적 관계를 단절하기로 하면서 요거는 아니죠. 부적 관계는 뭐라고요? 붙는 건 무효, 반사배질생으로서. 근데 떨어지는 건 유효, 이렇게 되죠. 단절하기로 하면서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요거는 이게 뭐예요? 반사배질생이가 아니죠. 네. 그런데 올해 많이 나온 게 계곡살인 사건이에요. 계곡살인 사건. 그래서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요거잖아요.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한번 봐보자 하는 차원에서 봐봤습니다. 4번. 정답으로 많이 되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 나머지 지문들도 다 중요한 것들 넣어놨습니다. 자, 3번. 반사배질소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반사배질소 법률행위 이거 나오면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 앞에서 보신 강강세비 생각해 보죠. 4번이에요.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세금 포탈이죠.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반사배질생으로서 무효이다. 그랬는데 세금 포탈은 아니라니까요. 네. 거기다가 조금 더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이게 소위 말하는 다운계약서잖아요. 다운계약서. 근데 다운계약서는 이게 통정의 표시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게 반사배질생으로서 무효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들 한번 봐볼게요. 1번. 첫 계약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 첫 계약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게 반사배질생으로서 불법 원인 급여가 돼버리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 못해.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해. 거기다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돌려받는 것도 안 돼. 결국 첩소유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첩소유가 된대.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법정에 나와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여기는 이제 증언이에요. 증언을 하는데 기준이 이거죠. 통상적 수준이 돼서 초과하면 무효가 돼버리죠. 통상적 수준. 근데 만약에 허위 진술 대가 그러면 바로 무효예요. 근데 이제 진실을 증언하는데 기준이 있다. 통상적 수준이다.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면 바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나오나요? 허위 진술 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효다 이렇게 바로 돼버리죠. 그 다음에 5번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요게 소위 말하는 동계불법이죠. 동계불법이 있을 때의 문제예요.
근데 동기의 불법은 동기는 안 따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이때 이 동기의 불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돼버린다는 것이다. 살인하려고 칼을 샀어. 도박하려고 돈을 빌렸어. 율락업을 하려고 렌트를 했어. 동기죠. 그 동기가 나쁘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는 무효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거나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5번도 잘 받으시고요. 4번 정답이 되겠고, 이제 이중매매 사례가 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죠. 보시면 갑이 자기 소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병이 적극 가담하여, 적극 가담하면 바로 체크를 딱 합니다.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자 등기를 격려하였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먼저 봅니다. 갑과 을이 X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병한테 다시 이중으로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 근데 이게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했대.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이건 뭐 모두 많이 나와요. 모두 많이 나와.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맞죠. 적극 가담이니까. 그 다음에 2번, 을은 갑병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해서 배임행위로서 갑이 병한테 파는 것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적극 가담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를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네, 하면 안 되는데 했어.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3번, 을은 갑을 대비하지 않고 병에 대하여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이중매매 사례에서 우리 을이 갑한테 등기청구권을 갖는데 이 등기청구권은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채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최대위지, 최대위. 하지 않고 틀렸네. 직접 안 된다니까요. 직접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린 거죠. 몰라도 우리 최대위만 알면 되죠. 최대위. 예. 그래서 최대위. 직접 안 된다고요.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하여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 요건 안 돼. 채권자 취소권이 요게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만 되는 거예요. 금전 채권. 근데 이게 을이 가지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얘기했습니다. 이중매매에서는 안 돼. 네,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통정의 표시에서는 됐죠. 통정의 표시에서는 돼. 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중매매에서는 안 돼. 통정의 표시에서는 돼. 그리고 5번, 병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정이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봐보세요. 병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네, 손이라도 못 갖는 거예요. 손이라도 안 돼.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선일 때 보호되는 것은 우리 뒤에 가서 비통착사강에서, 네, 그래서 선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소유권 취득 못해. 자, 이제 우리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첩한테 준 거, 반사회적 법률행위, 첩계약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하면 불법 원인으로 급여를 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다고.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주세요 말 못해. 이걸 가지고 달라고 법원에 가면
판사님이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소유물 반환 청구,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못해. 그래서 결국 첩한테 준 것은 첩소유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불법 조건 가서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첩은 먹튀해도 된다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먹튀해도 된다고. 됐죠? 그 다음에 계속 나오지만 비통착사강 해명 말고는 절대적 무효라니까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손해지삼자라도 보호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손해지삼자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이중매매에서 병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한데 정이 어떻게 소유권 취득하느냐고요. 몰라서도 안 돼. 그 다음에 요게 소위 말하는 동계불법이죠. 그랬을 때 동계불법은 무효가 아닌데 그게 무효가 되려면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 무효가 된다. 표시 알려진 이렇게 알아두시라고요. 이것도 사실 같은 취지예요. 동계차고도 동기니까 따질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데 표시되면 유발되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 알려진 여기서는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행위 유형화 보시는데 먼저 우리 1번에서 보실 것은 요거 강강세배예요. 강박 아니죠. 강제집행 면탈 아니죠. 그 다음에 세금 포탈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금 포탈 아니죠. 비자금 임치도 아니죠. 거기다 써두자면 강강세비는 반사회질생이가 아니야. 네, 이렇게 되죠. 강강세비는 아니야.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일단 근데 뭐 다 아시면 이제 강강세비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여기는 공무원한테 공무원 하면 사실 공무원은 뭐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청탁 대가 그러면 이거는 반사회질생이죠. 또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또 허위 진술 대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반사회질생이다. 다 많이 본 것들이죠. 그런데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약정하면서 기준은 이제 통상적 수준이죠. 통상적 수준을 넘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보수 약정과 관련해서 이건 좀 구별을 하셔야 된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전관예우 문제가 생긴다니까. 전관예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 민사사건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민사사건은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구별해서 봐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첩계약과 관련해서 첩계약은 무효예요. 뭐 처의 동의의무에 관계없이 무효다. 그런데 단절하면서 하는 거 이건 헤어지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효다. 유효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첩계약은 무효지만 헤어지면서 뭔가 생활대책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것은 무효가 아니다. 유효하다. 근데 이제 부부간은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부부간은 붙어야 되니까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게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 이런 것은 무효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유효가 돼버리면 절대 그 인간하고 이혼을 못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미치겠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집에 안 들어와. 사람을 계속 때려. 근데도 이혼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약정은 무효가 되는 게 맞죠. 자, 절대 이혼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딱 결혼식장에서 한 번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매매. 이중매매가 그거 자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중매매는 원칙이 유효죠. 근데 이제 이게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이 말이에요. 무효가 되려면
적극가담이 꼭 있어야 되죠. 악의만 가지고는 아니에요. 알았다고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적극가담해야 돼. 조금 더 나가면 이거 나오죠. 만약에 그걸 대리인이 했어. 그러면 대리인이 가담했으면 본인이 몰랐어도 무효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러냐? 대리행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무효인데 선의로 목적물 전득한 자. 우리 사례에서는 정의죠. 예, 선의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 선의라도 소유권 취득 못해. 안 돼.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1매수인 을은 병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때는 대위해서 해야지 직접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을이 갖는 권리가 채씨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뭐는 안 된다? 채권자 취소권은 안 된다. 을이 갖는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어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네, 여기까지 일단 좀 이번 시간에 보시고요. 불공정한 법률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